안녕하세요. 여러분과 같이 논술을 준비하는 모두의 논술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건국대학교의 그 2012학년도 초기의 문제부터 20학년도의 문제까지를 한번 전체적으로 확인해 보면서 건국대학교의 문제는 어떤 형식을 따르고 있느냐, 이거를 좀 살펴보기 위해서 업로드하는 자료입니다. 자, 이게 2012년부터 20학년도까지 쭉 나와 있어요. 좀 편하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수시 1차 논술 문제. 자, 2012년의 문제를 먼저 좀 볼까요? 자, 12학년도는 자, 가의 내용을 참고해서 나의 이것과 특징을 분석해 주세요 라고 물어봤죠. 그리고 문제 2번에서는 자, 두 개의 관점으로 대상 제시문 나의 그려진 인물의 행동 방식에 대한 견해를 논술하시오 라고 하는 문제가 나왔고요. 그리고 가에서는 제시문이 나오고 나에서는 또 역시 제시문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표가 나와요. 그리고 지금 이제 표가 나온 다음에 지금 다에서는 자,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자, 이거는 기호 하나의 개념을 바탕으로 대상 제시문을 해석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죠. 자, 수시 1차의 인문계 논술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12년에 예시 문제로도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이제 전에 올려드린 내용 중에서 12년부터 14년 전까지는 기본적으로 건국대학교가 이 전형화된 문제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전형화하기 위해서 하나의 과도기라고 볼 수 있는데, 자, 12년도 문제부터는 이렇게 나옵니다. 제시문 가가 나오고 제시문 나에서 그렇죠. 자, 이렇게 표가 나오죠. 그러니까 제시문 가의 내용을 바탕으로 제시문 가에서는 아마 두 가지의 서로 다른 개념이 나올 거예요. 이 개념을 바탕으로 나에 나오는 이 표가 도표 1과 2를 비교하는 문제가 아마 출제가 되었을 거예요. 그리고 제시문 다에서 자, 문학작품이 나오죠. 독서에서 작품이 나오고 라에서는 문학작품, 즉 사례가 나옵니다. 자, 그리고 문제가 여기 뒤에 나오죠. 자, 이 문제가 실제로 14년부터는 이제 그 문제 앞부분으로 이동한다는 거. 자, 이런 차이가 있지만 자, 글 가에서 제시된 두 개의 개념, 그러니까 대체와 보완의 개념을 적용해서 라에 나타난 표를 분석하시오. 자, 이거는 우리가 14년, 19년 모의를 봤을 때도 이 원형의 문제에 좀 가깝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만일에 이 제시문 가에 나오는 대체와 보완을 제시문 가와 나로 구분을 했다고 한다면 지금 나오는 문제와 거의 동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글 가와 다에 관련해서 자, 지금 여기에서는 글 나의 도표가 나왔지만 지금 형식은 제시문 다의 표가 나오는 형식으로 바뀐 거죠. 자, 그래서 글 가와 다와 관련해서 자, 글 나라고 하는 게 이제 대상 제시문이 되는 겁니다. 그려진 삶의 방식을 평가하고 견해를 논술하시오 라고 하는 문제로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의 그 도표로 만든다고 한다면 자, 제시문 가, 그리고 제시문 나, 그리고 표, 그리고 사례. 이 사례는 문학작품이 대부분 출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구도로 형성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시문 가와 나를 자, 논지가 나올 테니 이 논지를 짧게 서술해주고 표를 해석하세요가 문제 1번의 형식이고 제시문 가와 나를
통합해서 사례를 주고 이게 이 문학작품의 사례를 적용하고 유추를 통한 하나의 시사점을 밝히세요가 문제 2번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조금 다른 게 제시문 가가 이렇게 흑, 백, 0, 1 식으로 나뉜 다음에 이것을 표로 적용하면 1번, 이것을 역시 표로 사례로 적용하면 2번 문제가 되는 2012년의 형식은 이렇게 나오다가 2014년 이후로 가와 나를 서로 다른 제시문을 나눈 다음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이게 바로 원형 문제라고 하는 거죠. 형식 자체는 이 형식을 꾸준하게 잘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처음으로 제가 이제 건국대학교를 주제로 잡은 이유는 건국대의 문제만큼 이렇게 하나를 해결한다고 해서 다른 학교까지 적용하기가 정말 좋은 학교의 문제, 그리고 완성도도 높을 뿐더러 이 표라든지 사례 자체가 지금 하나 주장하고 있는, 강조하고 있는 이 개념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이 완성도가 너무 높은 학교이고, 그리고 이 문제의 그 신뢰도도 너무 높기 때문에 먼저 건국대를 먼저 하고 진행하려고 하는 겁니다. 즉, 그걸 가에 제시된 대체와 보완, 서로 다른 개념을 적용한다는 점, 그리고 도표를 해석한다는 점, 분석한다는 점, 이게 1번 문제고, 제시문 2는, 문제 2는 두 개의 서로 다른 개념을 바탕으로 사례를 평가하고 의견 제시를 하세요 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가 살펴봤던 허생전을 적용하는 문제와 동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3년의 문제로 한번 가볼까요? 자, 여러분이 이 2018년도까지는 사실은 건국대는 체제를 적용하지 않는 학교였어요. 자, 2013년의 문제도 역시 가와나의 근거에서 다에 나타난 설문조사를 분석하시오. 자, 역시 그러면은 다에서는 표가 나오겠죠. 자, 동일합니다. 문제 2번에서는 또 어떤 문제를 하고 있느냐? 제시문 가와나의 정체성에 대한 관점을 비교하고, 자, 요약을 하면 당연히 비교, 그러니까 즉 공통점과 차이점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공통점 차이점을 바탕으로 요약을 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상 제시문 역시 라에 그려진 나의 행동에 대한 견해를 논술하세요 라고 나오는, 그리고 여기서 보면 자, 문학작품이 나왔습니다. 이 형식은 물론 이제 지금 다 확인하겠지만 2021학년도의 문제까지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제 첫 포스팅에서 다뤘던 14년의 문제, 자, 여기부터는 완전히 건국대학교가 하나의 형식을 딱 정착화를 시킵니다. 자, 제시문 가와 나의 관점, 역시 가와 나는 반대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언어의 부재, 사고의 부재라는 주장이 있는데, 이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는 언어와 사고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라고 하고 있는 거고, 이 언어와 사고의 관계가 정말 절대적이냐 상대적이냐를 역시 나에서는 또 다르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가와 나의 관점, 서로 다른 관점을 밝혀주고 특정 결과를 분석하시오라고 했으면 역시 표가 나오죠. 그리고 2번 문제 살펴보면 가와 나의 주장을 비교하고 역시 공통점, 차이점과 요약을 한 상태에서 나의 인물 사임 주장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논술하시오. 자, 여기부터 어느 정도 정착이 됐고 하나의 형식이 완성이 되는 해가 14년에 이제 건국대 문제부터는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역시 4번도 제시문 라도 조지 오웰의 1984년이라고 하는 문학작품을 바탕으로 문제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제시문 가와 나를 바탕으로 표를 해석하는 것이 문제 1번, 가와 나를 바탕으로 사례, 즉 문학작품을 해석하는 것이 문제 2번으로 이렇게
계속 형성이 되어 있는 거고요. 15년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이게 15년 문제입니다. 물론 이 유의사항은 조금씩 변할 수도 있어요. 가변성이 있지만, 자, 문제를 볼까요? 가완화와 관련해서 다에 나타난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해달라고 하죠. 역시 그러면 다에서는 하나의 표가 나옵니다. 물론 이제 이것을 좀 구체적으로 풀어보긴 하겠지만, 간단한 표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좀 쓰기 더 어려워져요. 이 표가 좀 복잡하고 많을수록 항목이 많아지고 그걸 일반화시키는 과정이 좀 힘든 거지, 오히려 더 쉽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표가 나오면 조금 더 말로 만들기가 좀 어렵다는 점 인지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가완화 관련해서 표를 분석하시오가 문제 1번. 문제 2번에서는 가완화의 차이점을 밝히고, 자, 동일하죠. 자, 차이점을 밝히려면 기본적인 공통점이 나와야 되는데, 선생님, 그러면 차이점을 밝혀달라고 하는데 이 차이점을 얘기하라고 했는데 공통점을 왜 쓰나요? 왜냐면 지심 가완화는 하나의 공통점이 뭐가 되냐면 기준이 됩니다. 그러니까 차이점을 밝히려면 하나의 기준에 의해서 구분이 돼야 되니 당연히 공통점, 즉 기준이 제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시문 가완화의 차이점을 밝혀주고 라의 밀러에 대한 견해를 서술하시오 라고 했으니, 라에서는 역시 우리가 알던 바와 같이, 자, 문학 작품이 출제가 되었어요. 자, 동일하죠. 자, 우리가 지금 몇 개 안 된 건국대학교 문제를 보고 있지만 완전히 동일하다고 할 수 있겠죠. 자, 16년도의 문제를 좀 볼까요? 16년도의 문제도 동일하겠죠. 당연합니다. 자, 가에서 말하는 열림과 닫힘의 관점으로 써달라고 하니, 자, 아까 뭐라고 했죠? 자, 서로 다른 제시문이 나올 수도 있고 관점 자체가 다른데, 자, 12년도에는 어떻게 나왔나요? 자, 제시문 가가 서로 다른 관점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지금 여기에서 물어보는 열림은 이쪽 방향일 것이고 이게 닫힘의 방향으로 해서 열린 닫힘의 개념으로 표를 작성해달라, 분석해달라 라고 하는 요구입니다. 자, 역시 한번 내려볼까요? 다는 역시 표가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러니까 지금 제시문 가에서는 열림 혹은 닫힘, 회전문이라고 하는 문의 형태를 통해서 사회 구조를 설명하고 있으니 당연히 서로 다른 관점에서 도표를 분석하는 방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걸로는 부족하니까 제시문 나라고 하는 논지를 넣은 겁니다. 문제에. 그러니까 제시문 가와 논지를 연계하라고 하는 말은 뭘까요? 제시문 가와 나는 하나의 기준점이 제시가 되고 또 하나의 개념이 제시가 되니 여기에 대해서 밝혀주고, 역시 나에 나타난 문제 상황을 분석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시오 라고 나왔죠. 그러니까 제시문 나도 역시 동일하게 문학작품이 출제가 된 겁니다. 역시 동일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7년으로 가볼까요? 자, 17년에는 어떤 문제가 나왔을까요? 자, 제시문 가에 제시된 장소의 개념이 나왔다. 자, 그러니까 여기에선 역시 우리가 16, 17인 비슷하네요. 가와 나를 연계해달라고 하니 제시문 가 그리고 나에서 나오는 개념을 충분히 요약과 그 개념을 밝혀주고 내가 충분히 연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문장으로 나와야겠죠. 그리고 가에 제시된 장소의 바탕으로 다의 도표를 설명하시오 라고 했으니까 다에서 보면 역시 표가 나오네요. 개인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에서는 유추의 영역을 조금 높였던 학년도의 문제거든요. 자, 그리고 지금은 이제 문제 형식만 얘기하고 있으니 일단 형식으로 접근을 좀 해봅시다. 가완화를 연계해서, 즉 가의 설명과 나의 설명을 이제 2번 문제 답안지에 쓴 다음 라의 나에게 원밀군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논하시오 라고 했으니 역시 라에서는 문학작품
원미동 시인이 사례로 나왔던 해입니다. 문제가 굉장히 동일하죠.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18년의 문제도 역시 볼까요? 가와 나에 나타나는 개념을 활용해서, 즉 가의 개념은 무엇이고 나의 개념은 무엇이냐를 밝혀주고 도표를 분석해달라고 했으니, 역시 건국대학교의 문제는 1번 문제는 도표 분석의 중심 내용이 있고 가와 나를 간단히 설명하고 요약은 2번에서 이해를 바탕으로 쓰라고 했으니까 요약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삼천포가 의미를 어떻게 설명하는지 쓰고 진짜 인생의 견해를 서술하시오 라고 하였으니, 역시 기본적인 문제 유형과 동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절대로 건국대학교의 문제를 입시를 논술을 준비한다면 절대 여러분 예시 답안을 미리 참고하지 마세요. 여러 번 써보신 후에 참고하시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18년 문제도 역시 볼까요? 18년에는 어떤 문제가 나왔나요? 가와 나에 나타난 핵심 개념을 활용해 주세요. 그러니까 즉 가의 개념을 쓰고 나의 개념을 쓰고 가의 표를 분석을 하면 1번이 해결되는 겁니다. 핵심 개념을 활용하라고 하니까 당연히 중심 단어가 나와줘야 된다는 얘기죠. 여기 2번에서는 가와 나 이해를 바탕으로 글자 수는 역시 이렇게 많이 있으니까 가와 나의 요약은 2번에서 하시고, 자, 나의 변화에 대해 설명하고 견해를 제시하시오. 문제가 굉장히 유사하죠. 그러니까 제시문 가에서는 어떤 개념이냐, 나에서는 어떤 개념이냐, 그리고 역시 표가 나오지요. 자, 이게 1번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개념이고, 2번은 역시 동일하게 문학작품이 출제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건국대학교가 무엇을 요구하는지 이미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제가 2016년의 문제를 보여드릴 때 이미 눈치는 채셨겠지만, 건국대학교는 문제를 바꾸는 형식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건국대학교에 지원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우리 학교의 문제를 조금 더 살펴보시고 우리 학교에서 어떤 문제를 꾸준하게 냈으며, 그리고 1번 문제에서 무엇을 요구하는지 2번 문제에서는 무엇을 요구하는지 인지를 하고 충분히 연습을 하고 시험 보러 오세요 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필요한 시사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19년 모의기출 거의 동일한 문제를 하고 있지만 19년도 이제 기출문제부터 볼까요? 역시 동일합니다. 가와 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자, 가와 나의 중심 개념은 무엇이고 도표를 분석하시오. 가와 나의 논지에 근거해서 가나를 요약한 후에 인식 변화를 설명하고 견해를 논하시오. 역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형식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가나의 이해를 바탕으로 표를 분석하시오가 1번, 가나의 논지를 근거하시오. 그 다음에 이것을 요구사항을 따르시오. 그리고 제시문 가와 나를 바탕으로 한 도표가 나오고, 나에서는 역시 고등학교 문학 그냥 똑같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표를 해석하는 것이 1번, 그리고 문학작품의 사례를 해석하고 분석하는 것이 2번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19년도는 제가 이제 수업으로 업로드를 했지요. 가와 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자, 가와 나의 기본적인 서로 다른 관점 나왔고, 가의 도표를 분석하세요 라고 했으니까 도표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2번, 가와 나에 대한 문명의 개념을 종합하시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지만 문명의 개념에 좀 집중해서 작성을 해달라는 얘기죠. 허생이 행한 시험을 설명하고 견해를 논하시오. 자, 이렇게 이 모의논술 문제긴 하지만 원형을 그대로 유지를 했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좀 인지를 하고 이제 접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20학년도의 문제를 좀 볼까요? 20학년도의 문제는 자, 구성원의 행위와 구조의 제약을 바탕으로 자, 조금 더 문제가 구체적으로 바뀌었습니다. 19년, 20년의 문제는 자, 다의 도표를 분석하시오 라고 했으니 자, 가나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추상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써준다는 거. 그래서 표가 이렇게 나옵니다. 자, 도표를 분석하는 문제. 자, 가나를 바탕으로 도표 해석 문제 1번. 2번은 가와 나를 적용해서. 자, 이건 중심 개념을 내어 주었으니 다른 얘기를 다 하고 싶겠지만 이 부분에 적용을 해달라고 했으니까 좀 집중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 현상을 논하세요 라고 했고 글자 수도 역시 동일하므로 같은 형식을 따른다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라에서는 자, 문학교과서에서 출제가 됐습니다. 자, 지금 시점은 21학년도가 아마 끝난 시점입니다. 내일이 이제 바로 12월, 오늘이 26일이니까 내일이면은 아마 수시로 지원하신 분들이 모두 발표가 날 거예요, 내일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알고는 있지만 역시 동일합니다. 뭐가 동일하냐면 지금 이 구도, 즉 A라고 하는 관점을 설명해주고 B라고 하는 관점을 자 이렇게 서로 나뉘고 이걸 바탕으로 표 해석이 1번 문제, 할애 해석이 2번 문제. 자, 이 자체는 절대 변하지 않으니까 건국대학교를 나는 논술로 준비하겠다 라고 하는 분들은 첫 번째 절대로 모범 답안을 먼저 참고하지 마시고 여러 번 써보신 다음에 작성을 해보시고, 두 번째 건국대 논술을 준비한다고 한다면 건국대학교 문제를 그냥 막 쓰지 마시고 이 하나의 형식이 갖춰져 있으니까 이 형식을 바탕으로 작성을 해보셔야 된다는 점, 그리고 건국대는 이 기본 형식을 잘 따르고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인지를 하시고 건국대 문제를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건국대 문제 유형을 2012년부터 20학년도의 기출문제까지 살펴보았고요. 이 점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점은 형식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그러니까 건국대 문제를 이 형식에 맞춰서 준비하시는 분들이 훨씬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부분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